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포격전이 한참입니다. 러시아는 하루에 무려 6만 발을 쏘아대고 우크라이나는 6천 발 쏘기도 힘듭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양상이 키이우 전투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죠. 평원으로 갔습니다. 대평원.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만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대평원에서 게릴라전, 즉 유격전 이런 걸 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모든 것이 노출되다시피 했고 또 굉장히 넓습니다. 그 지역이. 그런 데서는 포격전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 포격전에서 러시아는 하루에 6만 발을 쏴대고 우크라이나는 고작 6천 발로 응수를 하다 보니까 절대 열세죠. 포격전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우크라이나가 이 전황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걸 보고 우크라이나 병사는 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러시아 104년 만의 흑자 부도가 확정돼 버렸다. 러시아는 이거 거꾸로 못 돌립니다. 이거는 흑자 부도도 부도기 때문에 러시아한테 앞으로 돈 빌려줄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도 난 나라에 누가 돈을 빌려줘요? 물론 러시아는 흑자 부도입니다. 돈을 잔뜩 안고도 서방 세계의 제재로 인해서 그냥 부도가 난 겁니다. 그래도 부도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블룸버그 거를 가져와서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1918년 이후 처음으로 104년 만에 외채 채무 불이행을 해가지고 흑자 부도가 나버렸다. 이렇게 제가 이걸 전했는데 이 소식을 전하자 말자 누군가 댓글을 장황하게 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친러파라고 부르는데 친러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글 쓴 모양을 볼 때는 러시아 편인 것처럼 글을 쓰기 때문에 친러파로 오해를 하거나 친러파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댓글을 보면 나름 논리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논리가 사실적으로 친러파사에서 많이 퍼져 있던 논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모든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에 넘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 한번 볼까요? 이 전쟁 초반은 간단하게 공포 조성하고 키이우에 들어가서 정권 교체로 끝내려고 했던 것이 러시아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친러 반군하고 8년간 싸운 것도 있고 이 실전 경험이 있는 부대가 약 13만 5천 명 정도 된다. 이 중 3만이 키이우에 있었다. 이들은 전투 경험이 있어서 안 무너지고 싸운 거다. 그래서 러시아의 예상이 빗나갔던 거다. 러시아는 3일치 전투 보급만 준비했고 그리고 그 이후 러시아는 전공법으로 가기로 한 거다. 러시아 국경에서 가까운 친러시아 성향의 주민이 많은 루한스크, 도네츠크, 친러 반군까지 있으니 그리고 초토화 작전으로 가는 거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육군을 가진 곳이 러시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육군을 가진 나라가 러시아다. 아닐걸요?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이 다 해군하고 공군하고 해병대 이쪽으로만 있는 걸로 아시는데 미국의 육군 전력 이거요. 보급만 딱 낳고 봐도 미국의 보급을 따라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날고 겨도 미국하고 붙어버리면 잽도 안 되게 그냥 형편없이까지입니다. 미국 육군만 데려다 놔도 보급전에서 러시아는 절대로 상대가 안 됩니다. 보급이 안 되고 전쟁이 쳐집니까? 그것은 이라크전 보면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괜히 러시아의 육군이 세계 최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도 요즘을 그걸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분의 말씀 그대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이 미국, 한국 순으로 하루에 6만 발 이거는 사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는 6천 발이고 러시아는 일방적인 거야. 시베리아에서 포탄 가져와서 러시아 탄약이 다 돼간다고 전 알 못 티내나 전혀 알지 못하는 거 티내나 이런 뜻이겠죠. 포탄은 기한이 되면 안에 화약을 갈아줘야 하거든. 이게 운영 유지비가 만만찮이 들어요. 대한민국도 한 해 유지비가 몇백억이야. 이걸 러시아가 탄약 다 떨어진다고 왜곡을 해? 그런데 이런 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탄약은 이게 습기가 차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또 안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탄약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분만 아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영상에서 또는 우리 댓글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그런 내용 없어요. 이분이 어디 다른 데 가서 말다툼하다가 여기다가 글을 쓴 것 같은데 그거는 다 아는 거니까 그냥 계세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탄약이 다 떨어지고 말고 이거는 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왜냐? 반전이 일어나니까요. 이거를 쓴 사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지금 확 일어나는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징집병은 전쟁에 참여 안 하지 직업군인 계약직만 한다. 이건 이분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징집병들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포로로 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리고 러시아 아직 총동원령도 안 내렸다. 러시아 총동원령 못 내립니다. 이분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총동원령 내리면은 바로 푸틴 입으로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푸틴이 지금까지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오히려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면 잡아가죠. 그러니까 이분이 고의로 왜곡시킨 것은 아니겠지만 이분이 잘 몰라. 그래서 러시아가 아직 총동원령도 안 내렸다 하는 것은 총동원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문장이죠. 이 문장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푸틴이 총동원령을 내릴 수 있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못 내립니다. 왜냐? 특수군사작전으로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계엄령도 못 내리고 총동원령도 못 내립니다. 만약 계엄령과 총동원령이 내릴 때는 진짜로 전황이 완전히 불리해가지고 러시아가 거기서 다 깨질 때가 돼야 그게 가능하긴 하겠죠. 그때가 돼도 푸틴은 엄청나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 총동원령까지 내리고 계엄령까지 선포하고 나서 전쟁에서 지면 푸틴은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그런 도박을 푸틴은 못합니다. 하기 싫죠. 어쨌든 간에 이분의 이야기는 전부 직업군인이고 계약직이기에 장교급이다. 그래서 정면 싸움 안 한다. 정면 걸리면 피하는 거다. 그리고 무지막지한 포격으로 잡아놓고 전장 정리하는 거다. 하르키우에서 대치하고 그 뒤에 20만 병력 배치는 키이우 3만 정예군 및 예비군을 묶어두는 거고 헤르손도 공격 안 한다. 일단 루안스크 도네츠크에 있는 10만 정예군 선멸이 최우선이다. 너무 급한 나머지 우크라이나는 예비군까지 투입하더만 우크라이나 군인들 동영상 보면 다 나온다. 이건 정예군 엄청 갈려 나갔다는 증거다. 그럼에도 루안스크 도네츠크 방어선 내주면 뻥 뚫리니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여기도 사실 왜곡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요, 전황이 되게 불리하다 싶으면 일단 철수해요. 철수하고 다시 재반격해 들어가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거기까지는 제대로 안 본 것 같습니다. 러시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대라야 방어진지 구축이 가능하거든. 농사 짓는 평지에서 우크라이나 군은 몰살 그 자체다. 장거리 공격 능력 부족에 은폐물도 없다. 루안스크 도네츠크는 우크라이나가 8년간이나 구축해온 방어진지다. 그래서 정대로 물러설 수 없는 거다. 그래서 투입하는데 그것도 최악의 축차 투입 안 할 수가 없지. 공중 우세 잃어버리고 장거리 타격 없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자, 여기까지 이분의 말이 맞는 것 같죠. 장거리 타격 능력에서는 확실히 딸립니다. 왜 딸리냐? 포탄 숫자부터 딸려요. 6만 발 대 6천 발로 어떻게 싸움을 해요. 이분 이야기를 종합하면 그런 겁니다. 바깥에서 포격전으로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절대로 못 당한다는 겁니다. 우선 사거리부터 쏘아댈 수 있는 포도, 훈련이 덜 돼 있다. 교육이 덜 돼 있다. 교육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쏘나 마나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은 몰살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일부분 맞기도 해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어디 진격에 들어가면 러시아군은 물러섭니다. 물러서고 그 지역을 그냥 폭탄으로 퍼버리는 거죠. 그 전략이 러시아군은 맞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군이 사상자 숫자를 줄이고 우크라이나군을 한 곳에 가두어 놓고 포격으로 선멸전을 하는 거, 이게 전공법이긴 합니다. 특히 평야지대에서 그 넓은 광야 같은 그런 지역에서는 이게 전공법으로 맞기도 해요. 그래서 포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방에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제 뒤에 나오는 게 어디 겁니까? The Washington Post 겁니다. US supplied HIMARS, changing the calculus on Ukraine front line. 미국이 제공한 하이머스가 우크라이나 전황을 바꾼다는 기사입니다. 이 하이마스라는 무기 하나만 가지고도 전황이 바뀔 정도로 러시아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자, 대체적으로 아까 글 쓰신 분은 미국의 전력을 너무 무시했어요. 미국이 상황 딱 보고 있다가 불리하다 싶으면 하나씩 넣어줍니다. 왜냐? 너무 많이 넣어줘 버리면 우크라이나가 한꺼번에 몰아붙여 버리면 푸틴이 핵 단추를 누를지 모릅니다. 그걸 미세하게 조정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너무 불리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하나씩 넣어줍니다. 이걸로 전황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제가 그 옆에 영문 원문도 달아놨는데요. 이 원문을 읽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감정을 좀 섞어가지고 좀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크라이나의 주요 무기는 해바라기 밭을 따라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흙길을 따라 내려갔고 군 감시원들은 나무 사이에 그것을 주차했다. 나뭇가지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무기를 사냥하고 있는 러시아의 드론들로부터 이 무기를 보호했다. 흔히 하이마스로 알려진 M142 고이동성 포병 로켓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지난달 7억 달러의 군사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으로부터 받은 4개 중 하나다.
여기에 배정된 병사들은 묵주알로 내부를 장식했는데 바깥쪽에는 3개의 작은 검은 해골이 새겨져 있는데 모든 표적이 성공적으로 명중할 때마다 하나씩 이 해골이 붙는다. 우리는 실제로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 시스템 책임자는 말했다. 그의 호출 부호는 구주야. 우리는 아직 나머지 3개를 추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추가할 기회만 있으면 다 선미래가 없애버린다. 우크라이나에 처음 등장한 하이마스라는 무기가 도대체 어떻길래 그런 위력을 발휘할까? 이 하이마스를 운용하는 모로즈라는 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칠지 전혀 의심을 하지 않는다. 로켓은 인공위성으로 항행하기 때문에 목표물에 명중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쏘기만 하면 끝나는. 그러니까 이 부대가 이전에 사용했던 시스템은 최대 사거리가 약 20마일인 자주식 다연장 로켓 발사기인 소련시대의 우라간이었는데 이 우라간은 약 반마일 정도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었고 드론이나 정찰팀과 협력해서 표적이 되기 십상이었는데 하이마스는 위성에 의해서 유도되면서 목표 좌표에서 최대 1야드 정도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다. 1야드가 몇 미터죠? 0.9144m. 약 1m 정도의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의 쏘는 대로 다 맞는다는 얘기죠. 특히 인공위성에서 유도되기 때문에 이건 뭐 오차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1m 안에 들어가면 다 작살내버린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하이마스 로켓의 유효 사거리는 64km에서 80k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한참 쏘아대고 있는 것, 이 포탄의 유효 사거리가 약 40km 정도 되는데, 40km 이상이죠. 정도 되는데 이것은 그 2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먼 곳에서 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죠. 그리고 쏘고 나서 금세 자리를 피하기 때문에 거의 반격당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은 이런 말도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은 동부 최전선에서 하이마스 운영부대를 지휘 중인 발렌틴 코발 우크라이나 중위는 이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는 러시아 야전 사령부를 향한 공격이 한 달 넘게 실패했지만 미국의 하이마스 지원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러시아 군과의 치열한 포격전에서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발 중위는 최근 2주 안에 하이마스로 러시아 기지 10곳을 타격했다면서 하이마스는 미국이 지난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무기 중에서 가장 정교한 무기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지난달 SNS를 통해 러시아 군 점령지인 동부 이지움에서 러시아 야전 지휘본부가 파괴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공격으로 러시아 장교 3명 등 러시아 군 17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장갑 트럭 위에 올린 형태로 한 번에 정밀 유도 로켓 6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M777 곡사표 사정거리 약 40km의 2배 정도에 달합니다. 발사대가 자리를 잡으면 2-3분 안에 로켓을 발사할 수 있고 비교적 소형이고 운용도 쉬워서 발사 후 20초면은 발사 현장 이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격당할 일도 거의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4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천억 원 정도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 4대를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당시 AP통신은 하이마스에는 사거리 75km의 정밀 유도 로켓 6개가 탑재돼 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의 원거리 타격 능력을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지원한 하이마스는 지난달 23일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하이마스 운용부대는 지난 5월 독일의 한 군사기지에서 미국 교관에게 3주일 동안 하이마스 운영법 훈련을 받았습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하이마스 첫 물량 도착 당시 트위터에 러시아 점령군의 여름은 더 뜨거워질 것이다. 이번 여름이 러시아군의 생애 마지막 여름일 것이다. 하면서 하이마스의 지원으로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에서 물리치고 전장에서 승리를 얻을 가능성이 커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당초 우크라이나에 대한 하이마스 지원 관련 일부 반발도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하이마스 지원을 문제 삼아서 미국이나 동맹국을 향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의 막대한 화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포병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미국은 이달 중으로 하이마스 4대를 추가로 우크라이나에 보낼 예정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지 시간 1일 성명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8억 2천만 달러, 약 1조 643억 규모의 추가 안보 지원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하이마스 추가 탄약,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2기,
155mm 포탄 15만 발, 대포병 감시 레이더 4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마스가 지금 4개 가 있는데 이게 또 4개가 추가되고 하는데, 그래도 워낙 전장이 넓어서 모자라긴 모자랍니다. 절대 부족이죠. 모자라긴 모자라는데 미국도 이걸 무제한 대주지는 않을 겁니다. 왠 줄 아시죠? 우크라이나가 확전을 해가지고 러시아 본토까지 들어갈까봐 겁도 나고, 또 갑작스럽게 러시아군이 전격적으로 밀리기 시작하면은 푸틴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도 살짝 속도 조절하면서 이것을 보낼 겁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군이 아까 그 글 쓴 친러파로 보이는 어떤 분의 이야기처럼 우크라이나 군이 형편없이 밀리도록 미국은 방치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미국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입니다. 그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속도 조절을 할 뿐이지 우크라이나를 절대로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점 반대 글 쓰신 분도 유념했어야 될 겁니다. 제일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러시아를 어떻게 핸들링할 것이냐, 러시아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미국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그 점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이마스 같은 이런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군을 괴멸시키고 있는 이런 장면은 이 여름에 사이다를 마시는 것처럼 속이 시원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